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기부와 개인 기부가 전년보다 30%씩 증가해 역대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기부 금액도 2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8,462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도 기부금은 오히려 훌쩍 늘었습니다. 자, 최근 IT 기업 창업자들의 통큰 기부 행렬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5조 원 이상 기부를 약속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이어서 배달의 민족을 만든 우아한 형제들의 김종진 의장도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업인들 자신의 사적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긍정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기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양용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IT 기업인의 기부 선언과 함께 더 기빙 플래지란 그 기부 클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웨런 그 버핏 등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떤 모임입니까? 네, 우리가 익히 알듯이 빌 게이츠는 그동안 많은 기부를 해왔죠. 예. 재단도 만들고 그러다가 2010년에 워렌 버핏과 같이 미국의 한 40여 명이 미국의 그 부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세계의 이런 빈곤, 난민, 재난 이런 다양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부에 실천하자.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오블리제를 좀 우리가 예. 들이 도덕의식과 솔선수범을 보이자 해서 우리가 기부하자고 하는 서약의 어떤 그런 선언을 한 그 모임입니다. 예. 가입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거기는 이제 작은 기부보다는 이제 좀 부호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예. 한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한 1조 정도 되겠죠. 예. 그 재산의 50%를 이제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산이 많을수록 사실 쉽지 않겠죠. 만일 10조가 있다 그러면 5조 정도 해야 되겠죠. 예, 네. 예. 네. 일단은 기부 금액이 어마어마한 네. 그런 모임이고요. 네네. 이 모임을 통해서 기부 선언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강제성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위해서 이제 빌 게이츠가 전 세계의 많은 그 부호들에게 동참을 권유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 25개국의 그 부호들이 이제 한 200여 명의 부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근데 보면 이제 나이를 보면 한 30대에서 90대까지 최근에 이제 IT라는 기업을 통해서 새로 이제 부를 창출하는 젊은 부호들도 있기 때문에 예. 젊은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하고 연령층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죠. 네. 예. 한국인 최초로 기부자 등록이 됐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만큼 아직 우리나라에서 기부가 좀 덜 활성화됐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우리가 2000년을 전후해서 예. 우리나라 기부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아나운서 분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비롯해서 예. 많은 모금단체들의 모금 활동이 아주 활성화되면서 기부금 규모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 통계를 보면 한 10여 년 사이에 거의 한 4배 정도가 예. 늘었거든요. 그게 한 2013년, 14년 기준으로 한 14조까지 올라갔는데 왜 제가 2013년, 14년이라고 하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2000년부터 그냥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상승을 했거든요. 예. 한 2조 1999년도 통계가 아마 2조 9천억 정도 됐는데 14조가 됐으니까는 십몇 년 만에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기부가 더 전체 규모로 늘지 않고 13조, 14조 요 규모에서 지금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기업이나 재벌의 기부라고 하면은
네. 뭔가 사회 환원이나 뭐 책임을 다한다 이런 것보다는 네네.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좀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약간 느낌이 강했거든요. 뭐 이제 사실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기업은 하는데 기업을 운영하는 그 개인이 해야 되는데 예예. 개인보다는 이제 기업이 이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 개인이 기부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예. 세계 기부 역사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일한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어떤 이제 기업을 시작을 하셔서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하신 분이거든요. 예. 사실 자녀들한테 거의 뭐 남겨놓지 않고 다 기부를 하신 그런 훌륭한 이제 기부원을 이제 보여주셨죠. 예. 네네.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아야 기부한다 이런 인식이 좀 많았는데 네네. 요즘에는 약간 이런 인식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뭐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뭐 국민소득도 올라가고 예예. 뭐 국민의식도 좀 이제 우리가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기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또 이 기부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도 하나의 나눔의 형태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뭐 많이 기부 문화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예예. 그다음에 우리 아나운서분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우리 사회의 그 지도자층의 솔선수범한 기부가 예. 좀 약했던 건 이제 사실이죠. 이번에 통큰 기부 가 나오면서 이런 그 대표들의 기부 선언들이 좀 잘 이어진다면 네네. 우리나라 기부 문화가 좀 바뀔까요? 저는 사실 저도 어제 이렇게 신문 보도를 보고서 굉장히 좀 놀라기도 하고 예. 반갑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그 젊은 분들이 IT 기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창출했죠. 예. 새로운 이제 젊은 부들이 나왔는데 사실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이런 기부에 대한 것들이 좀 아쉬웠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뭐 김범수 의장이나 우리 김봉진 배달민족 대표 같은 이런 선언을 보고서 예. 굉장히 이거는 뭔가 우리나라의 이제 좀 가진 자층들의 솔선수범을 보이는 좋은 어떤 사례와 또 다른 우리나라의 부호들에 대한 좋은 예. 의미에서의 도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외국의 기부 문화가 좀 부러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한 애청자분 4471번님께서는 미국은 기부하면 세금 감면해 주죠. 우리나라도 네네. 세금 감면 제도가 있나요? 그것 물론 때문에 물론 있습니다. 있군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개인이 내는 경우에는 예. 기부 금액이나 그 기부 방식에 따라서 조금 그 차이는 있는데요. 적게는 한 15%에서 30%까지 자기가 내는 그 기부금에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다. 예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최근에 그 챌린지를 통한 기부처럼 기부에 대한 접근이 과거보다는 좀 수월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예. 뭐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은 기부에 대한 이런 보도라든지 논의들이 많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기부에 쉽게 참여하는 동기를 얻게 되고요. 예. 또 우리가 IT가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기부를 하려고 그러면 뭐 기부단체를 찾아간다든지 예. 내가 뭐 이런 DM을 통해서 기부 요청을 받을 때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뭐 누구든지 언제나 이런 우리 뭐 방송은 물론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기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접근성은 굉장히 좀 이렇게 용이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예. 지금 여전히 개인이 통큰 기부를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네. 그 평생 모았던 돈을 기부했더니까 세금 때문에 곤혹을 겪는 사례도 있었고 예예. 특히 그 폐지를 주어서 기부를 했는데 뭐 세금 때문에 좀 힘들었다 이런 기사들이 종종 나와요. 이런 사례를 보면 좀 우리나라가 기부하기 어려운 환경 아닌가 이런 좀 느낌도 받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좀 됐죠.
기부를 했는데 그게 증여로 처리가 돼가지고서 예. 장학 기부를 했는데 대학에 했는데 증여가 처리가 돼서 그 이제 많이 그 논란이 되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가서 결국은 이제 그 기부가 이제 되는 걸로. 아,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기부한 사람이 아주 곤욕을 치렀던 제가 그 아마 아주대 했을 겁니다. 예. 그 지방에 있는 그 지역 신문에서 대표가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부에 대한 환경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더 우리 그 제도적으로 예. 충분히 그 특히 세금 문제에 있어서 뒷받침해주고 있지 못하다. 예. 이렇게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사실 좀 걱정이 많거든요. 네네. 기부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이제 기부에 대한 이제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몇 년 전에 뭐 어금니 압박 이영학 씨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희망 씨앗에서 뭐 127억을 모금해서 예. 기부의 목적과 달리 쓰기 때문에 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기부할 때 사람들한테 왜 기부를 안 하냐 물어봤을 때 또 어떤 경우 기부를 하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투명성입니다. 예, 그럼요. 그럼 투명성은 기부를 받은 단체가 자기네가 기부자의 목적대로 목적대로 그것을 쓴다고 하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이제 국세청 사이트에 3억 이상의 뭐 모금을 한다든지 또 5억 이상의 자산이 있는 데는 전부 다 그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 쓰여진 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부 규모에 따라서 지자체나 그 행자부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양용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